자, 그러면 오늘 이번에는 오신 분이요.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배우 누구 닮으셨어요? 좋은 배우, 이쁜 예, 배우. 예쁜 배우. 제가 생각나면 아. 이름을 누구 있죠? 약간 두 분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 좀 똘망똘망한 느낌의 아, 그렇습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쁜 분이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쁜 분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생각나면은 바로 네, 제가 검색해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예쁜 박수민 부장님과 함께 예. 오늘은 요새- 이제 뭐 ETF 이야기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모양이죠. 에너지 관련해서. 네. 뭐 ETF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에너지 이야기. 네, 에너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제가 작년 9월인가에 여기 출연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 약간 아. 개념이라든지 그런 아.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이셨군요. 네네네.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그죠? 올랐죠. 사셨습니까? 그때 살 거를 제가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그래서 시간이- 오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못 샀었는데 아, 네. 탄소 배출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 시장에 그 탄소 배출권 ETF가 상장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흐름을 나타내 왔고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잖아요. 네. 예, 유럽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 급등이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우려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런 물가 우려가 이제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을 결정짓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서 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아까 그 배우가 생각이 났답니다. 네. 누구라고요? 김희정 씨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지금 뭐 김희정 씨. 홍상, 그분은 김민희 이제 씨나 김민희 씨 뭐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김희정님. 김희정 씨라고 네. 눈 동그랗고 예쁘게 생긴 네, 그 감사합니다. 92년생 배우. 아, 네. 예전에 김혜수 씨랑 같이 나왔던 아침 드라마 그 짝인가요? 거기에 그 홍진희 씨라고 또 있습니다. 예, 그분 이미지. 김희정 씨가 나요. 예. 아, 김희정 네. 씨는 꼭 찾아보시고요. 네. 홍진 씨는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 홍진 씨도 알겠습니다. 예쁜데 그래도 이왕이면 젊은 분. 아니 다른.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예 우리 에너지 이야기. 에너지가 사실 요즘 주식시장이 가장 큰 핫하죠. 테마인 것 같아요. 가장 맞아요. 중요한 얘기인 것 맞아요. 같고. 네.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에너지 가격 흐름에 이렇게 일희일비했는지 예전에는 그냥 국제유가의 WTI만 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천연가스도 미국 천연가스, 뭐 유럽 천연가스 다양하게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흐름을 네. 좀 봐주시죠. 최근에 네. 가격이 워낙에 또 급등급락을 맞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자재 관련 그런 부분은 이미 다들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실 것 워낙 많이 같긴 들었어요. 하지만 지난 한 주간 흐름 한번 좋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으로 주식시장 큰 조정을 보였지만 원자재는 다들 좀 상승을 했어요. 최근 하락했던 뭐 구리라든지 이런 좀 산업용 금속이라든지 네. 그리고 농산물 또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산업용 금속이 움직였었던 것 같고 미국의 이제 곡물 작황 악화 등의 우려가 농산물 가격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조금 올랐어요. 네. 근데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국제 유가가 4%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뭐 리비아에서의 생산 차질이라든지 오펙 플러스의 감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100달러에 근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유럽 천연가스는 급락했습니다. 맞아요. 네, 한 20% 정도 급락을 했는데 20%요? 20% 하루에? 하루에 지난 한 주간 그 유럽 천연가스가 한 4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한 주간에 40%도 놀라운데 하루 만에 20% 급락을 하게 돼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천연가스는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좀 변동성이 높은 네네네.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이제 헨리허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헨리허브. 거예요. 네, 예. 헨리허브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ETN이 국내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이제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헨리허브보다도 변동성이 높은 게 이제 유럽의 TTF라는 네덜란드산 천연가스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네덜란드 산이에요?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산이죠. 네덜란드에서도 네. 천연가스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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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데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제 그 급락했던 요인이
지난주에 천연가스, 유럽 천연가스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전력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고 전기도 많이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EU 국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9월 9일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나오겠구나. 네. 그런 그 예측들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독일이 제일 문제긴 했어요. 독일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너무 때문에 높죠. 네. 최근에 뭐 물가 상승률도 높았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빨리 가스 저장고를 채워서 추운 겨울 잘 나야 되는데 여름에 또 폭염이 와가지고 이거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어제 이제 독일에서 나온 그 가스 저장고에 얼마만큼 찼는지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한 7월 정도에는 가스 저장고에 한 65% 정도 차 있었는데 네. 85%까지 채워져 있다는. 그거 85 채워져 있으면 겨울 날 수 있는 거예요? 날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잠깐 한번 보실까요? 볼까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EU의 가스 스토리지 그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진한 파란 선이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치입니다.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치에 거의 다다랐어요. 그 전에는 요 연한 파란 선 밑에 진한 네이비 색깔이 많이 밑에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저장고가 올라오면서 5년 평균에 다다랐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엄청 가격 올라갔고 막 엄청나게 사들여서 빨리 저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니 결국은 이제 예년 수준까지 돌아왔네요. 맞아요. 뭐 이제 러시아에서의 천연가스 공급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고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국 LNG를 많이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힘을 얻어서 독일의 가스 저장고가 많이 차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좀 천연가스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도 선물로서 그 원유랑 비슷하게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너 이거 선물 사려면은 돈 더 많이 내고 거래해. 그러니까 증거금률이 많이 올랐어요. 어제부터 그런 것이 발효가 됐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거래가 좀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이 월요일 천연가스 급락으로 이어졌다. 요건 이제 뭐 약간 그 투기 세력을 조금 이제 막아보겠다 이런 느낌인 네, 건가요? 맞아요. 최근에 굉장히 실제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사실 투기 세력일 수도 있고 가격을 끌어올려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막아보고자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유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반에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 조금 확인을 봤는데 오늘도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 예를 들어 헨리허브에서 출발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천연가스라는 거는 그냥 배에 싣고 가서 이제 넣으세요 이런다고 그냥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뭐 액화 시설이든 액화처럼 대서 오는 걸 테니까 그거를 기화해야죠. 그걸 이제 파이프를 연결하고 뭐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두 달 만에 뚝딱뚝딱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LNG를 미국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받아들일 유럽의 준비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배를 그 바다에 띄워가지고 그 안에서 LNG를 기화시키고 이러한 어떤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FSRU? FSRU 기억합니다. 사실 요즘 3프로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방송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유념 있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부장님의 콘텐츠를 변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주. 이제 뭔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장님의 원 콘텐츠가 있었고 거기에 우리 다음 에너지 얘기들은 다 그냥 각주를 다는 정도입니다. 사실 그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 부장님이 다 해놨어요. 그랬나요? 큰 기틀을 마련해놨잖아요 그때. 했죠. 전화하셨잖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아까는 전혀 기억을 못하시더니. 에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완전 기억하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저희 뭐 이제 조선주라든지 LNG 관련한 뭐 선박이라든지 그런 파이프라인 관련한 피팅 업체들 저도 잘 몰랐는데 뭐 태광이라든지 성광펜도 굉장히 성과가 좋길래 국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런 종목들이
튀는 형상을 보이길래 대체 어떤 기업들일까 봤더니 이것도 이것도 에너지와 관련된 거예요. 처음엔 조선 관련해서 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뭐 피팅해서 뭐 필요해서 조선 쪽 워낙에 좋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파이프에 필요한 거다.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대란이 정말 산업에서 어떤 약간 후방 산업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럽 에너지를 유념 있게 보고 많이 듣는 부분이 노르드 스트림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제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유럽의 천연가스는 어디가 잠겨 있나. 밸브가 잠겨 있는 곳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 야말이죠. 야말이 벨라루스를 통과해서 폴란드와 독일로 향하는 수송로인데 작년에 그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벨라루스와 EU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닫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바로 가스를 잠궜고 노르드 스트림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지금 1이 가동되고 있고 2는 작년에 그 완공이 됐지만은 아직 가동이 승인이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노르드 스트림이 왜 만들어졌느냐? 원래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는 다 우크라이나를 많이 거쳐서 갔다고 해요. 근데 이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꾸 이 우크라이나가 중간에서 가스를 훔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막 우크라이나는 너 지나가는데 통과료 더 많이 내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지금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부족함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긴 합니다만 2006년이나 2009년에도 가스 공급을 중단해 버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됐다 이제 우크라이나 지나가지 말고 바다로 바로 좀 다이렉트로 가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노르드 스트림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 국가들도 다 환호를 했죠. 뭐 이런 어떤 불확실성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땡큐다. 그렇게 해서 2011년부터 가동이 됐고요.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거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노르드 스트림 2인데 2018년부터 그 설립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또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노르드 스트림 2 그 어떤 가동이나 이런 건설을 반대를 했다고 해요. 왜요? 그걸 법안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법안 이름이 유럽 에너지 안보 보호법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트럼프가 조금 그거 뭐 지금 선견지명이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러시아에 의한 그 에너지 장악력이 너무 좀 세지면 유럽이 결국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긍정적인 어떤 의지로는 유럽의 어떤 에너지 안보를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그 LNG를 수출을 많이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좀 결정되어 있는 어떤 수출처를 찾고 있는데 이제 그게 유럽이었던 거고, 만약에 노르드 스트림 2를 통해서 러시아의 파워가 강해진다라면은 본인들이 이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터키를 통하는 뭐 투르크 스트림이라든지 블루 스트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좀 가스가 통하고 있긴 합니다만. 노르드 스트림 1이 지금 20% 그러니까 원래 공급량이 20%만 공급이 되고 있는데 31일이죠. 31일이 내일이죠. 내일부터 3일 동안 또 유지보수 이유로 또 잠근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고 나서 확 양을 줄였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잠그고 양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유럽에선 아예 이제 100% 가스 차단도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 안에 넣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줄여도 러시아가 과거에 줄인 것만큼의 어떤 파괴력이나 충격을 주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거 독일은 많이 채워놓기도 좀 했고. 근데 뭐 지금
뿐이지 또 갑자기 뭐 날씨가 안 좋다든지 추워지거나 뭐 네, 너무 추워진다라든지 기온이 원래 예상 기온보다 더 떨어진다라든지 네. 뭐 기간이 더 길어진다라든지 어떤 지금 최근에 자연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는 사실 대비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런 어떤 공급처 다변화 노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LNG 수출 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생산량은 그러니까 수출량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2021년부터. 근데 유럽으로 많이 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게 어디냐? 바로 이제 아시아, 뭐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뭐 미국의 LNG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제 나라들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유념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한국가스공사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기획재정부랑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었는데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고 이를 이제 도시가스사를 통해서 이제 각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형태인데 네.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다 보니까 네,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누적 좀 손실이 네,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사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7월 한 중하순부터 한 30% 올랐고 오늘은 조금 그 가격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제 영국에서도 에너지 가스 상한선 정책 변경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런 어떤 에너지 가격의 아픔을 지금 완전 뼈에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 같은 것도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독일도 뭐 몇 배 올랐다 이런 이제 뉴스가 네, 독일도 10배 정도 올랐고 네.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야. 그래서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독일이 가장 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독일의 생산자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라든지 7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각각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 뭐 포함하는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의존도가 많긴 하지만 국가마다 에너지 믹스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 독일의 에너지 원별 소비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가스가 많이 좀 그래도 늘었죠. 과거 이제 1965년 이후부터 초록색이 가스인데 지금 한 27% 에너지 소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전은 많이 줄었어요. 원전은 5%인데 독일은 10년 전부터 탈원전을 그 계획하고 있었고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의 원전법 안에 2020년까지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명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30기 원자로가 폐쇄됐고 지금 3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은 프랑스의 에너지원 소비입니다. 오렌지색. 저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에너지원 소비에서는 원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 잠궈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도 있겠군요. 네, 그런 부분이 이러한 어떤 에너지 믹스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가스도 한 17%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으로 이제 경제 규모가 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도 화석연료의 비중이 꽤나 높아요. 엄청 높죠. 천연가스 에너지 그 비중이 한 43%, 그리고 뭐 석탄이라든지 오일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은 어땠는지 그런 거 한번.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지금 좀 줄어든 상황인가요? 줄어들었죠. 에너지에 대한 지금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것보다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정된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은 꽤나 괜찮았단 말이에요. 성과가.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좀 정리하고 떨어진 애들을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조금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 속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는 네. 좀 많이들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다만 최근 몇 주간 또 떨어졌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가 과거 1년간 배출권 가격 흐름을 갖고 나와봤거든요. 이게 1년 동안의 가격이에요? 네. 그때 나오셨을 때가 언제쯤입니까? 언제였을까요? 지금 저기 맨 앞이 9월이거든요. 네. 그 60유로 찍었었을 때가 2021년 9월. 그쵸. 작년 9월. 그때 이후로 지금 한 80유로 정도니까는 그래도 한 30%. 네, 30%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뭐 중간에 거의 한 100유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뭐 그때 파셨으면 또 좋은 짭짤한 수익. 100유로쯤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안 네. 들어가시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탄소 배출권은 이 4개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EUA 유럽 탄소 배출권, 네. 그리고 UKA 영국 탄소 배출권, 그리고 이제 CCA와 RGGI는 CCA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그 배출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GGI는 이제 유럽 그 미국 북동부 12개 주 연합의 배출권이기 때문에 요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EUA가 거의 이제 글로벌 배출권 시장에서는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제일 있죠. 메이저. 제일 메이저. 네. 가장 거래 많이 되고 규모도 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탄소 배출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1년 같아요. 47.9%라는 게 한 50% 올랐다는 거예요? 네, 50% 올랐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도? 네네네. 약간 떨어진 거 감안해서도 50% 올린 거예요? 그쵸. 지금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갖고 나와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월요일날 조금 떨어지고 지금도 유럽 시장 움직이고 있는데 좀 떨어지고 있어서 뭐 한 지금 누적으로는 한 40%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UKA 영국이 8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이 UK는 네. 브렉시트 이후에 작년 5월에 개설된 시장이에요. 네네. 근데 영국이 또 이 부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영국의 전력 수출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음수로 갈수록 수입이고 수출이라는 거 수출이에요? 위에가 이제 수입이라는 건데 올해 4월부터 순수출국으로 전환을 했어요. 전력을.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졌죠? 풍력? 아니요. 뭘로? 얘네가 네. 그 LNG를 가져다가 네. 그거를 전력으로 전환을 해서 전기를 팔아요? 네, 전기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쇼티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적극적으로 유럽으로 판다는 거죠? 네, 유럽으로 팔고 있고 사실 프랑스로 많이 팔고 있어요. 프랑스가 아까 가깝기도 하고 뭐. 네, 근데 이제 해저 터널을 통해서 네. 영국이 그 프랑스나 벨기에나 이쪽으로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이미 있는 상황이지만 프랑스 아까 원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원전이 가동이 얘도 약간 간헐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원전?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수명이라는 게 있고 노후화가 그렇죠. 네.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프랑스의 원전의 한 50% 정도가 유지 보수에 들어가면서 가동률이 10년 내 최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라인강 가뭄이 좀 심해지면서 냉각수 활용을 못 해갖고 맞아요. 그 부분도 네, 못 돌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냉각수를 활용해서 원자로를 그 이제 식히는 거죠. 네. 근데 그 냉각수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폭염.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원전 가동 폭염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보내 그 프랑스에서도 원전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영국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그러한 전력 생산을 위해서 영국 내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 네. 배출권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이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영국의 배출권이 굉장히 조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CA라든지 RGGI 같은 경우 뭐 CCA는 조금 가격 상승률이 낮긴 합니다만 RGGI 같은 경우도 한 48% 예,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의 가격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갖고 나온 거는 우리가 앞으로 탄소 배출권을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요인들을 보고 이게 이런 때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쳤네. 근데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배출권에 투자하면 어떨까 해서 1년간의 흐름을 좀 그때그때 이슈를 좀 점검해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 이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말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사기 딱 좋았어요.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 지금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더 훨씬 좋긴 했습니까? 그때가 이제 가격에 부담이 없었죠. 그때 좋았죠. 좋았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미래에는 탄소 중립이 실현이 되니까 뭐 탄소 배출권이 좋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로 와 있는 거잖아요. 네, 현실로 와 있고 일단 그 과거 1년 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레벨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그때만큼 정책이 탄소 중립으로 갈 거니까는 좋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1년 동안 가격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누적된 어떤 가격에 대한 느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WTI 같은 경우는 배럴당 한 $100면은 많이 올라왔네. $100 넘어가면 이거 과열 아니야? 좀 팔아야 될까? 이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감이 없었는데 생겨가고 있는 거예요. 생겼어요.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작년 9월에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비싼 건가? 안 비싼 건가? 근데 지금은 그 투자자분들이 탄소 배출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 기준으로 한 90유로 넘어가가지고 100유로 가까이 가면 이거 좀 비싸다. 이거 이제 팔면 되겠다. 그리고 막 떨어져가지고 한 70유로 정도 가면 마음 편하게 좀 사다가 이거 올라가면은 조금 팔아도 되겠다. 이런 어떤 감이 생긴 것 같아서 70에서 100이 그 범인 건가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이제 올해 들어서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흐름을 봤더니 그런 식의 이제 투자자들의 유출입을 좀 관찰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가격 흐름들을 보였고 물론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막 탄소 배출권 정책 강화할 거야 아니면은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걸 약간 완화할 거야 이런 것들의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탄소 배출권은 사실 역사가 긴 자산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짧은 호흡에 막 무작정 들고 가라가 아니라 트레이딩. 그러니까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 5%에서 10%는 해볼만한 좀 투자 수단이지 않을까? 탄소 배출권은 대략 한 70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한 75나 80 정도 아래에서는 한번 좀 담아보고 90 넘어가고 이러면 또 다시 팔아보고 이게 이제 더 낫지. 뭐 80에 샀다고 해서 끝도 없이 그냥 들고 가거나 이럴 거는 아닌 거군요. 네, 아니고요. 이게 결국에는 배출권 시장의 탄생 목적 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로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친환경 에너지로 기업들이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비용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격 상승이 막 150, 200 막 이렇게 갈 거나 전혀 아니라는 그거는 거죠.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어떤 비용도 생각해 가면서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국가의 경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요 개인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냥 ETF니까. ETF. 탄소 배출권을 살 수는 없고. 선물 시장이 있긴 합니다만 개인들이 좀 참여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2020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ETF가 나오면서 작년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관련된 ETF들이 이제 상장을 한 거고요. 아니, 탄소 배출권 해봐야 4개인데 그럼 ETF에 4개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종목들이 있어요?
없죠. 이 네 개만 사실 ETF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EUA는 미국과 같은 탄소 배출권이기 때문에 단일 ETF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뭐랄까 뭐 선진국 투자 ETF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같이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이제 캘리포니아 단일의 ETF는 국내 시장에는 없지만 미국 시장에는 올해 또 상장돼서 미국에만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유럽 탄소 배출권 ETF라는 건 결국 그냥 유럽 탄소 배출권 사는 건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이제 사실 선물이라는 게 내가 계속 이 자산에 대한 어떤 노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선물이라는 건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만기가 도달했을 때 뭐 교체 매매 해주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만약에 선물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사실 ETF라는 그래도 좀 손쉬운 투자 수단으로 접근 가능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가격은 다 반영됩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얘네가 뭐 30% 오르면 내 것도 30% 올라요? 아니면 얘네 30% 올라도만 20% 오르고? 약간 괴리는 좀 있겠죠. 괴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원자재는 다른 원자재와 다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을 교체 매매할 때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비용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원자재라서 거의 ETF를 통해서도 가격 흐름은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 천연가스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는 천연가스랑 탄소 배출권 굉장히 상관도가 있었거든요. 왜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 아직은 친환경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뭐 석탄이라든지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실제로 이동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당연히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권리에 대한 수요는 많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좀 또 내려갔었던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가격이 급등하면은 또 뭐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좀 어떤 가격 안정화 장치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시장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다시 또 탄소 배출권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작년에 거의 작년 초의 시작이 유럽 배출권이 한 30유로였어요. 근데 작년 말에 90유로까지 갔잖아요. 걱정할 만하죠.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3배 이상 뛰면서 이게 안 그래도 천연가스 많이 올랐는데 좀 완화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작년 말에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초 같은 경우 올해 급락했던 부분은 당연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이때는 뭐 다 떨어졌죠. 뭐 금융시장, 주식시장 다 떨어졌고, 물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은 뭐 경기 침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초에는 또 올랐습니다. 이게 이 유럽 배출권 시장의 어떤 스킴을 또 알아야 되는 게, 기업들은 연간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12월 말까지 탄소 배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그러면은 이제 정산해보자. 뭐 예를 들어 2021년에 니네 탄소 배출 사실 너 100하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120 한 거 같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너 실제로 얼마를 탄소 배출을 했는지 제3자 기관을 통해서 계속 검증하는 과정을 4월까지 거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그래 너 A 100하라고 했는데 120 했으니까 20이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뭐 매수를 해서 갚던 어떻게 하던 너의 의무를 다해. 그 의무 납입 기간이 4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가격이 이제 EUA 가격이 조금 횡보를 보이면서 눈치를 보던 기업들이 시장에 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또. 최근에. 근데 이제 상반기를 마감해 보니까 기업들이 진짜 탄소 배출을 또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이제 의무를 탄소 배출과 의무를 지켜야 되는 기간이 계속 올해는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탄소 배출한 거를 보니까 올해 뭐 연말 지나고 내년에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또 니즈가 많아지겠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가격이 또 상승한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유럽의 폭염,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왔지만 유럽의 폭염 때문에 가스라든지 여러 그 에너지 원들이 쓰이면서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탄소 배출권 안 샀던 이유가 지금 다시 정확하게 기억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판단할 땐 탄소 배출권 이거는 상방은 막혀 있대 하방이 공급 과도 물량으로 하방은 오히려 뚫려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 지금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더 탄소 배출을 많이 할 기업들은 현재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탄소 배출권을 이제 확보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걔네들이 물량을 쏟아내겠죠.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점점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공급은 늘어나는데 만에 하나 탄소 배출권을 막 사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럼 기업들이 막 죽는다는 소리 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방법을 써서 탄소 배출권 그렇게 비싸게 사지 않아도 될 만한 규제든 뭐든 해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권은 그렇게 가격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이제 막아줄 거고 대신 공급이 쏟아지는 거는 그렇게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친환경 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만 늘어나되 이거 뭐 상방은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정프로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또 뭐야? 단기간이 아니고 좀 네. 길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프로님의 그 생각은 1, 2년 사이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거 탄소 절감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한 20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최소? 말씀이고 근데 이 시장은 공급과 수요를 규제 기관이 조절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공급 물량이 많이 풀려가지고 가격이 미친 듯이 하락해요. 근데 그러면 이 시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을 걷어들이는 공급을 걷어들이는 그런 어떤 스킴이 발동을 하게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네, 그렇죠. 공급을 줄여버리는 공급을 줄여버리는 거죠. 흡수해버리는 거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막 내놓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친환경인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한이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탄소도 그 탄소 배출권 얼라운스 시장이 있고 그렇게 어떤 탄소 감축 노력을 통해 가지고 크레딧을 받은 애들이 이 얼라원스 시장에 이게 호환이 되는 아직까지는 시장은 아니라서 내가 탄소 감축 노력을 통해서 뭐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했다. 그럼 이거 시장에 내다 팔까? 그렇게 호환이 자유로운 시장은 그렇진 않아요. 네,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급도 조절하는 어떤 스킴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 자체의 발행 물량 있잖아요. 발행 물량은 매년 줄어들어요. 네, 기업들에게 그냥 주는 할당량도 다 유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장에서 발행되는 물량조차도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보다도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Fit for 55라는 그 리퍼 EU 전에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정책들에서도 탄소 배출권의 어떤 공급 물량 그 축소 속도를 조금 더 가져가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규제 기관이 어느 정도 핸들링하는 그런 스킴이 있고 그리고 여도운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기업들이 어떤 발전 전력의 에너지원을 기존의 석탄에서 갑자기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런 부분이 급작스러운 어떤 진짜 그런 시기가 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급락할 수 있고 규제 기관이 핸들링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좀 급작스러운 시나리오는 아닐까. 그때는 그 선물 인버스 나오겠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걱정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코로나에 의한 경기 침체 우려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기업들이 정말 다 나중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야, 니네 아무리 저 회사 어려워도 이거 탄소 배출권 무조건 사야 돼. 이거를 과연 정부가 강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런 걸 좀 이렇게 봐주는 상황들이 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이거 올라가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또 근데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EUA 가격이 작년 말에 그 막 상승하다가 하락했던 부분이 와 이렇게 천연가스 많이 올라서 기업들이 힘드는데 좀 우리 이렇게 좀 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 그렇습니까? 최근에 네, 보시면은 요 며칠 또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가 아예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냥 폴란드를 아예 끊어버렸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EU 국가 중에 하나인 폴란드가 말한 거죠. 야 이거 너무 탄소 배출권 시장 너무 힘든데 우리 한시적으로 잠시 멈추면 안 돼? 이렇게 계속 8월 초부터 건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좀 기각이 됐어요. 근데 어제 다시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 유럽 배출권 시장에는 시장 안정화 장치가 있기는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6개월 기간 동안 평균 가격이 과거 2년의 기간의 평균 가격 대비 3배가 넘었을 경우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물량을 조금 풀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든지 좀 그런 가격의 어떤 조정 장치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데 EUA 가격은 지금 현재 한 100유로 가까이 됩니다. 붉은색 선이거든요. 근데 최근 6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 맨 밑에 있는 그 파란색인데 그 6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 50유로가 안 되긴 안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지금 뭐 2배 팩터, 3배 팩터를 적용하더라도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3배를 2배로 낮추자.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시장의 개입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개입을 좀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상황을 조금 낮추자.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최근에 90유로를 훌쩍 넘었던 네네.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프로님의 의견은 정확하신. 아유 고맙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셨네요. 그럼 혹시 이거 저 2배나 3배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1배짜리만 있고요. 안 돼. 네, 그래도 너무 저는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인버스나 2배 이런 거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원자재 자체도 위험한데 그거에 연동된 가격을 형성하는 그쪽 탄소 배출권이 있으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위험한 시장 왔잖아요. 어차피 위험한 거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 그럼 가야죠. 위험 관리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그렇죠. 그 위험 관리는 저랑은 안 맞습니다. 위험 관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이시라서. 화끈한 또 네네. 위험 성향이 저 고위험 성향에 해당하시는. 인생이 도박인 걸. 삶 자체가 그래요. 탄소 배출권 가격에 지금 보니까 요인 가격을 좀 형성하는 움직이가는 요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정책, 경기, 유가, 탄소 저감, 기술 발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유가도 오르면은 이게 배출량이 늘어나니까 올라가는 거다. 지금 그럼 다시 또 $100 스물스물 올라가면은 관련해서 가격이 또 연동해서 움직이곤 하나요? 근데 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을 살펴보면은 뭐 천연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 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원유는 아무래도 천연가스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원유 수요가 이동한다라는 거는 탄소 배출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어떤 징조기 때문에 같이 탄소 배출권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약간 미국의 배출권들은 WTI와 좀 약간 상관도가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은 사실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하룻밤 자고 나서 국제유가 얼마 올랐지? 이런 것들은 조금만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쵸. 탄소 배출권은 사실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고 네. 그마저도 약간 유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도 가격 흐름 한번 갖고 나와봤고 네. 최근의 흐름들의 어떤 요인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유럽보다 이제 4년 늦은 2009년부터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개설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범국가적인 거래 제도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와 이제 미국 북동부 지역에 RGGI 이렇게 거래 제도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트리거 가격 2배 이상 뭐 이런 것들의 시장 안정화 장치도 있고 물량 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 장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제 상한 가격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격을 넘으면 그 가격이 아니라 그냥 이 상한선에서 거래해. 혹은 많이 떨어져서 이 밑에 있으면 이 가격이 아니라 이 하한선에서 거래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캘리포니아 CCA 그쪽의 가격 상한 제도인데 네. 굉장히 조금 상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하한 가격은 2012년에 톤당 $10로 출발해서 매년 5%씩 인상,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매년 같이? 5%씩 인상이 돼요. 근데 여기에 더 좋은 건 인플레이션도 가만히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되는 거 플러스 5%씩 계속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RGGI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7%씩 계속 인상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CCA 같은 경우는 WCI CCA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굉장히 저 위에 있습니다. 네, 가격이 그러니까 얘네는 상한선이 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서 1단계를 터치하면은 요 가격에 거래가 되고 막 올라가지고 2단계 터치하면 다시 이 2단계 가격에 거래되고 3단계 터치하면은 3단계에 거래되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상방이 뚫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정프로님이 걱정하시는 네네, 상방이 네네.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유럽보다는 조금 부담 없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미국 탄소 배출권이 아닐까 싶고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얼마예요? 현재가는? 현재 가격은 지금 한 $30 30? 네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많이 높죠. 지금 1단계 상한 가격이 한 $46, 2단계가 $59, 그리고 3단계가 $73거든요. 하한선이 거의 뭐 20몇 달러 아니에요? 하한선이 지금 딱 눈이 좋으시네요. 19.7달러. 아니 20달러쯤 네, 되면 네. 현재 가격이 $30면 여기서 아무리 떨어져봐 $10 이하로는 안 떨어질 거고 네. 매년 몇 프로씩 오른다고 하니까 몇 년 안에 그러면 적어도 이 가격 산 가격 이하로는 안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또 뭐 국가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완전 네.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톤당 지금 EUA 가격이 $80예요. 그리고 톤당 CCA, WCI 가격이 $30란 말이에요. 아직도 네. 갭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고 다만 RGGI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선을 터치를 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RGGI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상한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하지 않다 이런 네, 부분을 네.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 그 상한 가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 대안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미국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인플레이션에 더해져서 CCA 같은 경우는 5%씩 가격 상한 제도가 조정이 되고 RGGI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선을 터치를 했지만 좀만 버티면 내년에 7% 오를 거잖아요. 상한선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전마진 개념에서 좀 맘 편히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또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제 미국 탄소 배출권 단일에 투자하는 ETF는 없고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안에 뭐 미국의 비중이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탄소 배출권 투자를 고민을 하신다면은 네. 유럽은 조금 더 단기적인 호흡에서 한 70유로 정도로 떨어지면은 한번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중장기적인 정책 변화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굉장히 그 기후 변화에 적극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52개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가 가장 기후 변화에 적극적이고, 최근에 탄소 배출, 그러니까 넷제로의 목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시 한번 수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호흡이시다 하면은 사실 글로벌 탄소 배출권도 뭐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뭐 찾아보니까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로 나온 상품들이 ETF로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네. 글로벌로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아마 네네. 유럽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일 큰 그 네. 유럽 하나 아마 담아 놓는 것 같고, 글로벌은 그 4개, 아마 3개, 5개 이렇게 이제 잡아둔 거 보니까 뭐 대충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종목들이 이제 다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4가지 종목이 글로벌 안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UK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지수 내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ETF 내에서도 작년 12월부터 익스포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안에서의 투자를 우리가 늘 생각해 둬야 되는 거죠. 네, 유럽은 네, 맞습니다. 유럽은 그렇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좀 더 길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일로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미국 ETF 시장에서 관련된 ETF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듣고 나서 한 몇 달 지나서 다시 오셨는데 그때 그걸 샀어야 돼,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후회면 충분합니다. 네. 2번 후회하는 건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탄소 배출권 그리고 원자재 이야기, 특히 에너지 관련 이야기 해주신 분은요, 신한자산 운용의 박수민 부장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